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여단아 200선 41번 문제입니다. 41번 중요하죠. 어쨌든 이번에 개정된 거니까 1번은 옛날에는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자격 취소됐는데 이제 업무 관련해서 사기, 사문서 위조, 변조, 횡령, 배임,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격 취소의 범위가 확대됐고요. 그 다음에 2번 양도대여 자만 처벌했는데 2번, 3번 양도대여를 알선한 자도 처벌하도록 신설됐습니다. 양도대여하는 것을 자격증, 등록증 다 마찬가지죠. 알선한 자도 1년 이하의 진행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4번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다만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과태료를 받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의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의 범위에 무등록 중개, 개업공개사의 거짓된 은행, 명의대여 등 행위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위, 거짓 신고 등도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23년 개정 내용이니까 곡숙지를 하시고요. 자, 다음은 42번 문제입니다. 중개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도 중개업에 해당된다. 중개를 업으로 하면 중개업이죠? 맞습니다. 중개업이 되려면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면 중개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중개행위가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직업으로 했다면, 업으로 했다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중개행위는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등 법률행위가 쉽게 성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선하는 사실행위입니다. 중개행위는 사실행위고 중개계약은 법률행위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서 사회 통념상 판단합니다. 우리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 주관적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고객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객관적이 되겠죠.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중개행위에는 개업공개사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한 게 공동중개잖아요. 즉 공동중개를 했다가 손해가 발생되면 공동중개 행위에 관여한 모든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중개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즉 손해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개행위와 관련되는 것은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중개행위와 관련 없으면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4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대상물이 해당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네요. 기억, 완성되지 않았으나 특정 동호수를 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니은에 이게 소위 권리금이죠. 권리금 중개상물 아니고요. 이동식 세사장 구조물 중개상물 아니고요.
추첨, 당첨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죠. 도시 및 주관경 경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중개상물이 아닌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것 중개상물 아니고요. 그리고 아예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의 권리금은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되고요. 디귿, 이동식 세차장구조물도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리얼에 이게 추첨기일 날 신청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소위 청약통장 같은 것은 거래를 하면 불법입니다. 아예 그래서 거래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중개상물 아닙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4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1번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휴업폐업은 전자문서 안됩니다. 휴폐업은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 안됩니다. 그러나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이미 반납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방문신고를 안하고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휴폐업 신고는 전자문서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입니다. 소속공개사는 업무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장 등록해야 된다 했는데 인장 등록은 업무개시 전에 해야 되고요. 등록인장, 변경 등록은 7일 이내입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입니다. 고용관계 종료신고가 10일 이내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4번에 보면 분사무소 설치신고, 이전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등록, 휴업신고, 폐업신고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해당 관청입니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하였을 경우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죠. 그래서 틀렸고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려는 경우 옳은 것입니다. 1번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하고요. 자본금 2억 이상이어야 한다.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인데요. 이건 삭제될 예정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5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2억원 이상의 X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자본금 규정은 시험 볼 때는 삭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2번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중개업만 X입니다. 법 제14조 6가지는 겸업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나 이 말이 틀렸죠. 그리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4번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했는데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 공인중개사도 받아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법인의 경우 대표자만 받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는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소 확보해야 된다.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건물주 아니라도 개업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